객체의 생성 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든 아니면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 객체 지향을 지원하는 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종류의 객체들이 필요한지 찾아야 될 것이고, 그들을 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는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생성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하면서 그들에게 뭘 시켜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new예요. new라는 연산자입니다. 한번 봤었을 텐데 new라는 연산자고요. new는 기존의 C++에서는 동적 생성할 때 사용되는 연산자였어요. 그리고 자바도 C++를 본따왔기 때문에 new 연산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바는 동적으로 생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생성에 대해서 조금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동적 생성을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동적 생성이라는 거는 생성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 없어지면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돼요. C에서는 malloc, free, C++에서는 new, delet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바는 그냥 new 하면 돼요. 그럼 delete는 누가 알아서 해준다? JVM이 알아서 해줘요. 왜냐하면 JVM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쫙 읽으면서 지가 다 컨트롤하면서 실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애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추적해서 필요 없는 애들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new를 쓰게 되겠고요. new는 단항 연산자로 그 new 뒤에 생성자 호출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메소드예요. 그리고 이 메소드는 C++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하고 함수 이름, 생성자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강아지 클래스가 있으면 그것의 생성자 이름도 덕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은 생성자들은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 만들어서 다양하게 내가 초기화하고 싶은 값들을 초기화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름만 줄 수 있고 이름하고 종을 줘서 강아지를 생성한다든지 필요한 형태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new라는 연산자만 사용하는 경우가 다냐? 또 다른 방법이 있냐? 라고 봤을 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다른 언어에서도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바에서는 new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new 연산자를 안 쓰고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문자열만 그래요. 문자열 외에 나머지는 다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스트링은 왜 new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객체를 생성하는 별도의 다른 메소드를 호출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객체를 생성하는 별도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왜 만들까? 그냥 생성자 불러서 만들지. 어떤 경우에 여기 써있기도 한데 아니 안 써있구나. 여기 하나는 이유는 있는데 그거 말고 혹시 왜 함수를 하나 만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함수를 만들어요? 프로그램 할 때? 함수를 언제 만들어? 똑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거를 여러 군데에다가 똑같은 코드를 넣으면 코드가 뭐가 돼요? 중복되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함수로 바꾸죠. 그렇죠? 추상화를 해줘요. 그 부분을. 그래서 항상 코드를 이만큼 5줄 쓰는 것이 아니라 함수줄 하나로 그 5줄을 대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객체를 생성하는데 new 한 다음에 뭔가 복잡하게 생성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나름 복잡해요. 뭐 복잡할 수도 있겠죠. 생성자를 딱 부르는 거 말고도 해줘야 할 일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는 생성할 때마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함수를 만들겠지. 그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한, 복잡한 생성하는 부분을 추상화해서 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함수로 만드는 거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좀 더 복잡한, 단순하게 new만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을 함수 추상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실제 new가 한 번은 불러지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new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수를 부르면 그 함수에서 new를 써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우리는 잘 몰라도 되는 거지. 그 문서만 읽고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구나 만 알고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독성 높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성자의 이름은 뭘로 고정되어 있어요?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이름을 쓰고 싶은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임 유니트가 있고 그 유니트로부터 뭔가 생성할 때 그냥 유니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create marine create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좀 달리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가독성 측면에서. 그래서 생성자는 그런 제한이 있다. 제약이. 그러니까 이름이 클래스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 가독성을 우리가 높이고자 할 때, 조금 다르게 부르고 싶을 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름을 별도의 생성자, 객체를 생성한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함수니까, 별도의 함수니까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론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클론이라고 하는 건 이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클론, 공상과학 영어에 많이 나오겠죠. 클론 해가지고 복제하는 거예요. 복제. 한 객체를 복제합니다. C++에서는 한 객체를 또 다른 객체를 복제할 때 쓰는 게 뭐예요? 복사 생성자라는 걸 썼어요. C++에서는.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C++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생성자예요. 걔는 여러분들이 대충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프로그램 잘 안 돌아가요. 그 복사 생성자가 그래요. 근데 자바는 복사 생성자가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을까? 그건 좀 나중에 하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지만 복제를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되게 유용하게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수가 있어요. 교수를 10개 만들어야 되는데 한 교수를 만든 다음에 상태가 비슷하면 그 교수를 복제해 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형태로 객체를 10개 생성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매번 new 하면서 거기다가 5개, 6개의 정보, 비슷한 정보를 계속 넣으면서 new 하는 것보다는 new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클론 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바뀌는 것만 한두 개만 바꿔주는 게 객체를 생성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에 갔어요. 근데 객체를 생성하는데 얘랑 현재 상태랑 똑같은 걸 만들고 또 다른 애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얘 상태를 다 불러와가지고 얘한테 초기화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객체를 복제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클론이라는 거고요. 잠깐 샛길로 빠져서
C뿔 배운 사람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C뿔에서는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독디. 자바는 이게 안 돼요. 자바는 항상 뉴덕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을 하게 돼요. 이게 동적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깝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이 되겠죠. 근데 얘는 깝 타입이에요. 요 공간에 D가 이름 붙이고 여기에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F 함수에 D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F 독 D 여기 또 D라고 씁시다. 그러면 요 D를 여기다 전달하면은 요 매개 변수로 요 강아지가 복사돼야 되겠죠. 뭐 int n이 있으면 gn이면 g가 뭐 int x면 요 n 변수가 x 변수로 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복사 과정에서 객체도 복사가 돼야 돼요. 그럼 이때 뭘 이용해서 복사를 해요? C뿔에서 복사 생성자를 가지고 해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니야? C뿔 아직 안 배웠나? 근데 자바는 얘가 참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달이 없어요. 깝 타입으로 객체를 전달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가 여기 필요가 없어요. 근데 C뿔에서는 되게 피곤한 게 C뿔은 요 이코르 연산자하고 복사 생성자를 무지 잘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자바는 이제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모든 객체를 어떻게 만든다? 동적 생성해서 만들어요. 동적 생성해서 만들면은 내가 반납해야 되니까 불편해. 그런데 자바는 불편한 점이 없어요. 내가 반납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참조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놀지만 실제 이런 애를 이렇게 전달하면 비용이 제법 비싸죠. 그렇죠? 강아지가 크기가 덩치가 크면 정수 하나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값을 복사를 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에는 값 타입으로 인자를 전달하지는 못하죠. C에서는. 주소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얘네들도 이렇게 전달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C부터 구조체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고 객체장의 C뿔에서도 객체를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성하는데 동적 생성을 하니까 요 위지하는 요 변수, 요 객체 변수는 참조 타입이다. 참조 타입. 참조 타입이라는 건 여기 뒤에 나오나? 여기서 한번 보면은 요거를 먼저 보고 설명드릴게요. student 1 equal new student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C 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좀 제대로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 보면 student 1, student 2, junior student 변수가 3개 있어요. 이 F. 이 3개의 변수는 지역 변수예요. 누구 거예요? F 함수 거예요. F 함수 거. 그러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여기에 생기는 건 student 1 변수가 생겨요. 근데 얘는 값 타입이 아니고 참조 타입이에요. 그리고 동적 생성되는 것들은 이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 공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공간에 생기고요. 그 별도 공간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힙이라고 불러요. 그건 CS 때도 그렇고 C뿔에도 모든 프로그래머에서 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F의 공간에는
요 변수만 생겨요. 객체 자체는 여기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C에서 더욱 D 이렇게 하면은 이 자체는 어디서 생겨요?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동적 할당하니까 여기에 안 생기고 밖에 생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생성되는 것은 객체들은 여기에 생성이 안 되고 여기에는 뭐만 생성돼요? 변수들만 생성이 돼요. 변수들만. 다시 뒤로 가서 설명 좀 드리고 이 부분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객체 변수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객체 참조 변수예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들은 객체 참조 변수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왜? 다 뉴로 생성이 되니까. 다 뉴로 생성이 돼요. C처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동적 생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자바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동적 생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객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에 그 참조값, 리모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거를 객체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 student, box 이런 것들이 객체 참수 변수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객체 참수 변수가 같은 객체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변수를 조금 더 추상화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int n 하면은 이 컵이 요만큼 만들어지고 여기가 n이고 10이라는 값이 이 컵 자체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참조 타입은 여기에 D라는 강아지, 저 D가 들어가고 여 자체에 강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강아지는 따로 있고 여기 강아지가 있고 여기서는 그 강아지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주소,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 타입이고 이 참조 타입들은 각각마다 이게 뭐 강아지를 내가 가리킨 게 강아지인지 문인지 게임에 있는 무슨 캐릭터인지 뭔지에 따라서 리모컨의 크기는 다 똑같은데 리모컨에 여기 붙어있는 버튼들은 다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고 문은 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뭘 유지해요? 리모컨들만 유지하는데 리모컨의 사이즈가 막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리모컨에 있는 버튼들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포인터도 인트 포인터, 더블 포인터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갔을 때 그 주소를 따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게 뭐냐? 정수냐, 부동수수냐. 여기는 따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게 강아지냐, 문이냐, 뭐 연필이냐, 뭐 컴퓨터냐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렇게 요 세 줄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돼요. 객체가 두 개가 생성됐어요. 홍길동 학생, 김상진 학생 두 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조 변수는 세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를 각각 가리키는 게 둘, 하나예요. 그러면 JVM에서는 뭘 유지하냐면 요거의 개수를 유지합니다. 개수를 요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요 참조 변수가 지금 몇 개 있냐를 세고 있어요. 왜 셀까? 나중에 필요 없어지는 거를 알기 위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은 뭐 student 1 equal student 2예요. 그럼 student 2에 있는 정보를 여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가리키는 애는 몇 개가 돼요, 이제? 0개. 얘를 가리키는 애는 3개가 돼요. 그럼 0개가 되는 순간 이
얘는 뭐가 돼요? 쓰레기라고 불러요. 왜?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접근이 안 돼. 접근을 못 해요. 접근을 못하는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죠. 그러면은 JVM이 뭐래요? 이런 애들을 버리는 거예요. 반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JVM이 이런 걸 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F 함수가 끝나면 얘네들도 다 사라지겠죠. 그럼 얘 자체가 또 쓰레기가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그 포인트 참조의 개수를 유지한다. 누가? JVM이. JVM이 그걸 유지해서 나중에 그 카운트가 0이 되면 그 객체는 쓰레기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그거를 자동적으로 반납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JVM은 다 이거 실행하면서 지가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영체제는 그걸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안 되지.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잠깐 동적 할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적 할당. 자바는 모든 객체들을 동적 할당해서 써요. 왜 그렇게 쓸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동적 할당을 왜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동적 할당. 우리는 같은 경우이면 동적 할당하기 쓰기보다는 그냥 그걸 정적 할당이라 할까? 자동 할당이라 할까? 어쨌든 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여기에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종료되면 여기 사라지면 그게 심플한 거예요. 이게 사라져도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 돼서 얘를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번거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그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동적 할당을 해야 될까? 여기다 정적 할당해서 쓸 수 있는데 왜 해야 될까? 크게 동적 할당하는 이유는 지나갑시다.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적 할당하는 이유는 첫째,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자동 할당이라는 거, 정적 할당이라는 거, 즉 스택에 할당하는 것들은 크기가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컴파일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함수가 불러지면은 몇 바이트가 그 함수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다 계산해서 그만큼 공간을 확보를 해줘요. 그거보다 더 크게는 안 돼. 그냥 거기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 성적을 처리하는 어떤 기능을 만들어요. 학생 성적을 처리하는. 근데 다양한 분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반은 학생이 10명, 어떤 분반은 심지어 100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배열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 할당, 정적 할당을 한다 그러면은 배열의 용량을 몇으로 해야 돼요? 어떨 때는 10, 어떨 때는 100이야. 그럼 몇 개로 해놔야 돼? 100으로 해야 되죠. 최대 크기인 100으로 해야 돼요. 그럼 최대 크기가 100으로 해놓으면 매번 100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10개만 쓰니까 90개 공간이 낭비가 되죠.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뭘 한다? 동적 할당을 해야 돼요. 즉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어떨 때는 10개, 어떨 때는 1000개. 그러면은 이거는 정적 할당해서 안 써요. 왜? 너무 낭비가 되니까. 그런데 가변적이 하더라도 끼케야 어떨 땐 10개, 11개, 12개, 3개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거는 동적 할당해요? 10개, 11개, 12개야. 딱 필요한 게. 10개, 11개, 12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동적 할당 안 해요. 그냥 12 쓰고 말아요. 왜? 끼케야 낭비되는 게
정수 2개 공간이죠. 그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동조 할당해가지고 번거롭게 하느니 그거는 12일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떨 땐 10개, 어떨 땐 1000개. 이렇게 되면은 1000개 확보해서 쓰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래요? 동조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될 때 필요한 공간이 다른데 다르다고 무조건 동조 할당하는 거는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변화폭, 필요한 폭이 대단히 클 때에만 동조 할당을 쓰게 됩니다. C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자바는 아니구나. 모든 동조 할당이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동조 할당 그런 용도로. 그러면 동조 할당은 공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 말고 뭐가 있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덩치 큰 애들을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때 동조 할당을 해요. 만약에 동조 할당 안 한다. 그럼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강아지를 그냥 독D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return D 했어요. 그럼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돼?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함수가 종료되면 요 D는 어디에 생겼어요? 함수 공간에 생겼죠. 함수가 종료되면 저 강아지는 사라져요. 반납해봤자 아무런 안 되지. 못 써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뉴덕 하면 이 강아지는 동조 할당된 강아지는 어디에 생겨요? 스택에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 생겨요. 그래서 함수가 죽더라도 여전히 그 만들어진 데이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의 주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함수에 생성한 원시텝 아닌 데이터를 반환할 때도 이제 우리가 동조 할당을 쓴다. 그거 말고는 동조 할당을 쓸 이유는 없어요. 동조 할당 쓰는 거는 우리한테는 불편해요. 왜 불편해? 관리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문법도 불편해져요. 동조 할당을 하면은 그 결과로 말록 또는 뉴해서 주는 값은 뭘 주는 거예요? 시작 주소를 주게 되고요. C나 C++에서는 그걸 어디에 유지해? 포인터에 유지합니다. 포인터에 유지하면은 또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연산. 이걸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는 반납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굳이 동조 할당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으면 동조 할당을 안 합니다. 근데 자바는 모든 경우에 동조 할당하도록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첫째는 한 가지 우리가 짜증났던 부분을 해결해 줬어요. 동조 할당하면 우리가 불편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반납을 해야 됐지, 우리가. 근데 반납을 자바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동조 할당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모든 경우를 동조 할당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C++은 독 D 이런 게 있고 독 나오나? C++은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이건 동조 할당에 생성한 거고 이건 동조 할당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해 놓으면 문법이 단순해집니다. 모든 객체는 항상 뭘로 처리한다? 참조 변수로 처리해요.
객체를 전달할 때도 뭐가 전달될까? 객체 자체가 넘어갈까? 아니죠. 독 D 하면 이 D로 넘어가는 건 참조 변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수, 리모컨.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할 때도 자바에서는 참조 타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문법이 참조 변수로 통일돼 버렸어요. 깔끔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C++를 정확히 배웠으면은 야 이거 좋은 거다라고 느낄 텐데 이제 C++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테니까 좀 느낌이 안 오실 텐데 이 문법이 상당히 초이스가 많은 건 불편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아 요번엔 포인터를 줘야 돼, 레퍼런스를 줘야 돼, 그냥 넘겨야 돼. 모르잖아요. 자바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문법이 하나야. 그냥 독D. 그러면 얘는 포인터도 참조 타입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함수는 자기 자신 영역에 생긴 것들은 원래는 자신만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른 함수에서 수정하고 싶으면은 주소로 그거를 넘겨줘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C에서 그랬고 C++도. 자바는 원시 타입 8개를 제외한 모든 타입은 객체 타입이고 자바에 있는 모든 객체 타입은 동적 생성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법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게 단순해지고 우리가 좀 편리하게 동적 할당해서 쓰지만 그 동적 할당한다는 것이 우리한테 번거로움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아까 얘기한 10개 필요할 때 10개 필요하고 11개, 12개 그 정도만 필요하다 뭐 했을 때에도 그때마다 어차피 동적 할당을 해야 되니까 10개 그 순간에 필요한 게 10개면 10개만 확보해서 쓰고 또 그 다음에 11개 필요하면 11개만 확보해서 쓰고 12개가 필요하면 12개를 확보해서 써요. 항상 12개를 확보해가지고 2개를 낭비하면서 하는 경우는 자바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항상 동적 할당만 한다. 그렇다고 해서 new 하면은 그 JVM이 다 반납해 주네. 너무 편하네. 그럼 나는 그냥 쓸데없이 계속 new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프로그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new가 편리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버해서 쓰시면 안 돼. 불필요한 new를 계속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되지만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속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new를 하면 우리는 delete 안 해도 되니까 계속 new 하는 경향이 있어요. 프로그램 짜다 보면.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봐서 아 내가 new를 너무 자주 불필요하게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 그 부분은 리팩토링 돼야 돼요. 리팩토링 돼서 좀 더 효과적인 코드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new, 시기적절한 반납, 과다한 쓰레기 수집,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도 해줘요. 반납을 좀 더 촉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생각해 보세요. 반납을 좀 촉진시키고 싶어. 반납하는 건 그때 쓸모없으면 그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때 되면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요. JVM이. 근데 좀 더 촉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 카운터를 줄여줘야 되죠. 없애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 뭘 할당하면 이게 사라질까? 널이라는 값을 요 참조 변수에 할당해주면 이 포인터가 사라지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쓴 거 반납을 하잖아요. 보통 C++이나 C에서는. 여기서는 반납을 안 하고 그 참조 변수를 필요하면 넣을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빨리 그 공간들이 반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는 생성된 다음부터는 한 가지 형태밖에 없고, 자바에는 객체를 조작하는 방법은 객체 참조 변수를 가지고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참조 변수를 가지고 어떤 메소드나 멤버를 접근할 때는 무슨 연산자를 쓴다? 점 연산자를 쓰게 돼요. 점. 근데 점을 쓴다고 해서 모든 메소드나 모든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퍼블릭한 애들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한 애들. 점. 생성자에 대해서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